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아마 사람을 때릴 겁니다. 알바 시장이 이제 초토화되는 겁니다. 중시처럼 바뀌어가는 거죠. 교환의 네트워크가 파괴돼 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제 권력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이런 게 안 와닿을 거예요. 노동조합 하는 사람들도. 그러나 경제가 네트워크망이고 생태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무리한 조치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게 되면은 생태계 전체가 붕괴되거나 와해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을 겁니다. 뭐 어떻게 하겠으면 나중에 다 망해가지고 길바닥에 나 앉을 정도가 되게 되면 이제 그때야 깨우칠지. 사람이 미련한 것이 그렇게 겁나고 무식한 것이 그렇게 겁난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은 이제 딱한 거죠. 이제 오늘 보니까 알바 시장이 이제 통계가 작성된 2019년부터 이제 가장 경쟁률이 심하다고 하니까 4명에서 5명당 한 자리 정도 알바가 제공이 되는 모양입니다. 알바 시장들이 역대급 가장 큰 이제 한파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찬찬히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은 저는 뭘 느끼는가 하니까 내가 직접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만나가지고 대화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만나서 대화를 안 나누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자가 현장 취재한 것을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생태계 아르바이트 시장의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와해되는 겁니다. 와해되니까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알바 시급이 작년에 13,000원이었지만 올해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14,000원을 줘야 됩니다. 경기가 나빠 손님이 없는데 5시간에 7만 원 주고 아르바이트를 뽑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이제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 벌어야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사람을 고용할 거 아닙니까? 벌어야. 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한 그런 내수가 또 위축되고 뭐 내년이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렇게 하지만 나아지기가 힘들 겁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1만 30원에서 내년 또 최저임금이 2.9% 오르면 1만 32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주유수당, 퇴직금, 4대 보험까지 합치게 되면 14,000원 5,000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을 안 하는 겁니다. 젊은 청년들이나 또 당장 이렇게 여러분들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알바 시장이 좀 활성화되어 있으면 단기적인 그런 일자리를 구해 가지고 현금을 손에 쥘 수가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알바 경쟁률이 2.95대 1에서 4.31대 1로 지금 올라갔거든요. 더 심해질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중시의 봉건 시대 가족끼리 영위하는 간의 수공업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 모든 일들이 악화가 됐을 때 이렇게 아는지 이렇게 될지 몰랐는지 참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전체가 미련한 것 같아요. 한국 전체가 완전히 미련한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비용 치르고 난 다음에 배우는 겁니다. 상반기 알바 채용 공고 수가 20% 정도 줄어든 겁니다. 자영업하는 사람들 입장에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벌어가지고 갚을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상당히 상황이 어려워지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게 있죠. 최저임금은 300원 남짓 오른 것 같지만 기본급여뿐만 아니고 주유수당, 퇴직금, 4대 보험까지 시급까지 연동돼 줄줄이 오르기 때문에 자영업하는 사람은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계산을 다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산 결과입니다. 이게 2025년도 최저임금이
1,300원입니다. 2026년도 최저임금이 320원입니다. 1,320원. 그러면 뭐 300원 올랐는데 뭐가 문제냐. 전부 다 이게 연동돼서 오르는 겁니다. 주유수당이 2,006원, 4대 보험료가 1,172원, 퇴직금 충당이 1,003원. 그럼 고용주가 최소 부담하는 거가 14,211원입니다. 한 명을 고용하게 되면은 시간당 최소 14,211원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최소. 그럼 2026년에는 어떻게 되냐. 최저임금이 1,320원, 주유수당이 2,064원, 4대 보험료가 1,206원, 퇴직금 충당금이 1,032원 전부 합치게 되면 근로자 1인당 고용할 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지불해야 될 것이 14,622원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 한 시간 벌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에 이런 한 2배라든지 3배 정도 벌어야 사람을 고용할 거 아닙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이제 가족끼리 하고 영업시간 자체를 줄이는 방법 외에는 딴 게 없는 겁니다. 그게 300만 원대가 이제 금세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2026년 최저임금을 따지게 되면 주 20일 일해가 여러분들 233만 9,234만 원이 되니까 주 22시간 정도를 하게 되면 얼추 여러분들 한 25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고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계산을 다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러면 전부가 다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야, 진짜 한국 이제 참 내 생각에는 숫자를 중시하지 않는 그런 문화니까 전부 다 그냥 까라면 까는 문화니까 그냥 천상의식이 그냥 조선 후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금세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여러분들 다 그냥 깔아뭉개는 겁니다. 참 오늘 이분 말씀, 이 말씀을 보고 직접 이렇게 한 계산을 이렇게 돌려보면은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쉽게 일자리를 일단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아르바이트인데 이 청년들이 그냥 쉬는 사람이 굉장히 늘어나는 겁니다. 2019년도에 청년들이 여러분들 이 보시면 51만 명이 쉬었는데 일자리 구직 활동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2025년도에는 69만 명으로 증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경우가 34.4% 증가한 겁니다. 아직은 뭐 부모가 활동을 하게 되면 부모와 함께 기대가 살 수가 있겠지만 사회 전체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밑에 이제 한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보다 시급이 290원이 오르니까 8시간 일을 하면 하루에 2,320원, 한 달 20일 기준하면 5만 40원 정도가 오르는 겁니다. 이거는 이분이 기본 급여만 이야기한 거죠. 주유수당, 4대 보험, 퇴직금까지 합치게 되면은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이 힘들어서 그렇고 어설프게 사람을 고용했다가 고용부에 민원 들어가는 아르바이트들 많아서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부 질서가 무너지게 되니까 하부에 있는 그런 직업윤리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다 이제 망가지는 겁니다. 전부 다 영향을 받을 거예요. 지금 학교도 엉망진창일 겁니다. 어제 보도를 보니까 신입 교사들이 퇴직률이 그렇게 많더구먼요. 그게 다 뭔가 하니까 교육 현장 자체가 무너졌을 겁니다. 학생들도 교사를 대하는 거하고 학부모도 교사를 대하는 거하고 나라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뭐 위아래도 없고 옳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우기고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경제라는 것은 아무리 여러분들 이념이 어떻든 간에 생태계 네트워크망처럼 이렇게 아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밀어붙이게 되면은 파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름 한번 망가지게 되면은 어렵습니다. 다시 일어서기가.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을 보게 되면 현대기아가 대개 한 15,000개 정도의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자동차에 기대 가지고 사는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협력업사 이런 식으로 그거를 만들어내는데 한 60, 70년이 걸린 겁니다. 그 생태계란 전번에 이제 원자력도 마찬가지 전부 다 생태계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충격 안 가게 그렇게 모든 정책을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나라 상황이 돌아가는 겁니다. 다음 한번 주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윤리가 많이 퇴락을 한 거죠. 한국이. 특히 윤리 가운데서도 도덕 윤리나 이런 부분보다 좁은 의미에서 직업 윤리, 직업인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돈값을 하는 그런 태도 이게 다 직업 윤리와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중파는 아니지만 유튜브를 할 때 직업 윤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늘어놓는다든지 다른 사람을 음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짜 정보를 그냥 퍼뜨린 이게 다 직업 윤리지 않습니까? 직업 윤리. 한국의 유튜브 방송을 볼 수 없는 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왜냐하면 과장하고 거짓말이 많기 때문에. 그게 모두 다 직업윤리거든요. 직업윤리. 대법관들이 판결을 내릴 때 신의 성실과 양심과 법리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것은 그건 직업윤리와 관련되지 않습니까? 전부가 다 파괴가 된 겁니다. 진짜 나라 자체가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직업윤리 이런 이야기하게 되면 그게 밥 먹여주나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게 밥 먹여주는 것뿐만 아니고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하는 거죠. 그게 왜 문제인데 내가 국회에서 여러분들 뭐 상임위원회에서 주식 거래 좀 했다.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내가 차명 거래를 좀 했다. 그게 뭐가 문제인데 내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는데 국회에서 이런 코인 거래한 사람도 아무도 손 다치지 않았잖아. 아니 그런데 내가 이렇게 좀 짬짬이 이름 내 가지고 주식 거래하는데 그러면 그 네이버라는 회사가 당신 업무와 깊게 관련된 회사입니까? 그렇게 하면 아니 내가 그 회사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그게 왜 문제인데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조선일보를 보니까 이 이춘석 보좌관도 의혹이 있고 특검이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여기에 이준석 국회의원이 어떤 마음일까. 나만 그렇게 했냐 이야기.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나만 여러분들 왜 그렇게 두들겨 펴냐. 응?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것 같다는 그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응? 다른 사람도 다 비슷하잖아. 안 해먹은 놈 있냐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나라 전체가 엉망진창인 겁니다. 내가 운이 좀 나빠가 걸렸는데 그만큼 그 정도 하자.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덕적 기반 자체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왜 원론적인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하는 거 하니까 여러분 진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어떻게 망합니까? 외침에 의해서도 망하지만 내부적으로 여러분들 망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회도 문제가 많죠. 헤지펀드에서 엄청난 여러분들 돈을 벌인 앱스타인이 죽은 지가 여러분들 몇 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대충 덮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미소년 여러분 미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여러분들 좀 좋지 않은 일을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미국 사회가 집요하게 끝까지 이런 파헤치지 않습니까? 아동 성범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내부적으로 자정작용을 상실하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서구인들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국이 막대한 여러분들 이익이 남는 대서양 노예무역을 왜 먼저 자기가 나서 가지고 그걸 없애려고 했겠습니까? 도덕적인 기반이 무너지게 되면은 제국도 망한다는 것을 본인들이 아는 겁니다. 그게 똑똑한 겁니다. 사람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인간 사회가 내부적으로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정작용을 하는 것을 저는 앱스타인 파일을 두고 미국 사회가 벌리고 있는 여러분들 그렇게 논쟁을 지켜보거든요. 특히 성범죄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것을 한 성범죄는 가혹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회가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도덕적 기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직업윤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대법관들이 판결 내리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 무슨 생각했습니까? 나는 이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버렸구나. 완전히 이 나라가 그냥 완전히 도덕적으로 쓰레기통에 들어갔구나. 그리고 대부분 대법관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렇게 판결 내린데 공박사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그 사람들이 중시하기 때문에. 직업윤리가 여러분들 그냥 파묻히게 되면은 사회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붕괴하는 겁니다. 외침이 없더라도. 이 사건도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이춘석 의원도 좀 억울하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그 무리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아니 나만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짬짬이 좀 하는데 뭐가 문제냐.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별로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왜 나만 문제가 되냐. 다 하는 거 아니냐. 재수 없이 걸린 것이고 나보다 100배 1000배 더 중한 일에 걸리던 사람들 모두 다 폼 잡고 잘 살지 않냐. 내부 거래 좀 이용하는데 뭐가 문제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이춘석 의원 만나가지고 물어보지 않았지만 책을 오래 썼기 때문에 아마 이춘석 의원 마음이 그럴 거다 제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참 중병이 걸린 겁니다. 정책 위반자는 내부 정보로 차명 거래를 하거나 가족 지인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 조선일보 글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정신 나간 글을 쓰는 겁니다. 이춘석 의원에게 차명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는 보좌관도 국정기획위원회 행정위원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이 위원과 보좌관 모두 주식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책 위반자는 내부 정보로 차명 거래를 하거나 가족 지인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 조선일보 사설 쓴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 서슴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직업윤리가 어떻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 눈에는 정신 나간 이야기처럼 보일 겁니다. 나라가 이런 망하지 않으려면은 모든 제도를 투명하게 공정하게 운영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정신 나간 이야기처럼 보일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아니 정책 위반자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이익을 구하게 되면 그건 바로 범법행위지 않습니까?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무슨 소린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의지 그리고 삶에 대한 그런 태도 성실함 건면함 진실함 이런 것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의 기초가 직업윤리지 않습니까? 직업윤리. 직업윤리가 무너진 겁니다. 직업윤리가. 범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제 별로 없어지는 겁니다. 범죄가 다 여러분들 출시하니까 범죄에서 다 여러분 사면 받을 수가 있으니까 누가 여러분들 진실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라 자체가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오늘
이춘석 의원 건을 보면서 미국 사회가 죽은 지가 한 2, 3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앱스타인 파일을 가지고 그렇게 이런 논쟁을 벌이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국가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할 때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렇게 노력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가 보기가 좀 드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권력을 위한 도구가 돼버린 겁니다.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의미가 없는 사회가 된 거죠. 상부 질서가 망하고 하부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오늘 당신들은 그냥 세금만 내고 나라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보는 거죠. 아니 그냥 세금만 내고 입 다물고 살면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금만. 오늘 조선일보의 사설을 보니까 입시 비리 의안부 형령 조폭 연루도 사면하고 자리를 주나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제 이겼으니까 승리했으니까 뭐 본인들이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자화상이고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릴 수도 있겠죠.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하는 겁니다. 선악 개념이 여러분 없어지게 되고 정의 부정의 개념이 없어지게 되고 오로지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은 우리 편인가 우리 편이 아닌가, 권력을 가진 척인가 권력을 가지지 않은 척인가, 그 기준이 여러분들 선과 악, 도덕과 윤리, 정의와 부정의를 전부 다 여러분 규정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한국 사회는 새로운 계급이 탄생한 겁니다. 그 새로운 계급을 이룬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판단 기준은 우리 편인가 아니면 우리 편이 아닌가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편의 다행에 속한 사람들은 좀 재미를 보겠죠. 우리 편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니까 그 사람들은 고단한 앞날이 뭐 예정이 돼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그냥 한 가지 이런 사례입니다. 예, 그냥 입시 비리도 면제해 주고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이제 돈을 빼먹는 일들이 앞으로 유행하겠습니까. 한 분이 쓴 그 포스코 ENC 건도 보니까 이 건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더구먼요.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이제 그 단체가 특정 지역이니까 그걸 이제 무산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런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한 분이 쓰셨대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게 뭐 심사위원회라는 게 이제 다 요식행위니까 우리 편들로 다 채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이면 모두 다 합리화되고 정당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인가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거죠. 이 나라를 총을 들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냐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전리를 흔드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국가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국가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나라가 결속력을 유지하고 단결력을 과시하려면 정의란 기준이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의란 기준을 뭐가 대체했는가 하니까 우리 편이 대체를 해버린 겁니다. 우리 편. 우리 편이면 봐주는 겁니다. 우리 편이 아니면 가혹하게 여러분들 처벌하고 가혹하게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아주 가혹합니다. 조선 사람들 자체가 원래 가혹한 겁니다. 무슨 백이민족이니 이렇게 하지만 조선조 역사를 읽어보게 되면 뭐 이 양반이나 이런 데 속하자면 사람도 아닌 거죠. 인간도 아닌 겁니다. 그게 북한 땅에서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조국 씨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써놨는데 구구절절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재판 내내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았고 재판이 5년을 끄는 동안 정당을 만들어 국회의원도 됐다. 그 정당이 어떻게 이런 득보했는지는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한국은
너무나 여러분들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여러분 좋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참담한 현실을 받아들이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그냥 뭐 다 좋아질 거다, 괜찮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2달 남짓한 시기에서 한국당에서 벌어지는 걸 보게 되면은 뭐 그렇게 예상했던 것에 크게 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각자가 뭐 다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통찰력이나 그런 관점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런데도 윤 의원은 친일 세력의 공격이고 6개월간 탈탈 틀린 조국 전 장관이 생각난다. 탈탈 틀렸지만 탈탈이 왜 틀렸는지 여러분들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겁니다. 나라가 어렵게 됐는데 왜 여러분들 어렵게 됐는지를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많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도 제법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 똥물이 여러분들 강하구에 여러분들 와가지고 근데 전부 다 여러분들 강하구에 똥물만 욕하고 똥물만 치울 생각하지 강상류에 똥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무도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보면은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편인가 아닌가 그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계급이 형성된 것이고 계급 형성에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죠. 이제 그런 것이 다 지금 조선일보의 사설에 매일 떠오르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자신들의 일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뭐 조국 씨도 풀어주고 윤희당도 풀어주고 누구도 풀어주고 그다음에 또 반대편에서도 조금 우리 함께 협조적인 사람도 풀어주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사임한 총리실 정무협력 비서관은 성남 지역 폭력 조직과 함께 오피스텔 용역 사업권을 빼앗으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조폭 연루 폭력 전과자인데도 총리실 고위공무원이 된 것은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를 지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편은 전부 다 이제 합쳐가지고 4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400년이 될지 여러분 모를 그 길고 긴 장도의 한국인들이 다 이제 올라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끼리 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한국 사회의 가장 진면목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뭐 불편하지만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를 뭐 여러분들 개개인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대가 이제 훈련을 포기하는 겁니다. 군대가. 그러니까 체제가 바뀌게 되면은 국민들이 제어할 수가 없는 국민들이 견제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체제가 바뀌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데 영향이 미치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전부 다 그 영향적 하에 놓이는 거죠. 그 영향권을 벗어나고서 그 나라를 떠난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 영향권 안에 모두가 이제 놓이는 거죠. 군대도 그냥 당나라 군대가 되는 겁니다. 훈련을 안 하는 겁니다. 아마 미국 사람들이 보면 한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군대는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실전처럼 여러분들 반복하는 그런 나라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보면 한국 사람들이 한심할 겁니다. 한마디로. 말은 안 하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대접하는 것은 자기들이 볼 때도 대단하니까. 그게 사람은 다 자기 하기 나름으로 대접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사회생활하며 사람이 좀 당당하고 성실하게 매사를 하게 되면 사람을 다르게 보지 않습니까?
좀비처럼 비겁하게 여러분들 뒷담 하나 까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런 주류 사회가 이스라엘을 왜 높게 평가하겠습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너무나 일을 잘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맡은 바 소임을 기대 이상으로 잘하는 겁니다. 유대민족 참 대단합니다. 유대민족은 진짜 제가 볼 때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들 정신자세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꼭같이 구약을 읽고 그런 게 있는데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종자가 달라요. 종자가. 그냥 사람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종자 민족의 종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종자 자체가. 종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종자 자체가. 군대가 훈련을 안 하는 겁니다. 군대가 이런 뭐 하는 조직입니까?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의란 것이 뭐냐?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을 최대한 잘 수행하는 것이 정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아버지가 됐으면 자식들을 챙기고 자기 인생을 최대한 성실하게 끝까지 이런 완주해내는 것이 그게 그 사람 인생에서 좀 정의인 겁니다. 정의로운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개론해가 여러분들 바람을 피우고 여러분들 가족을 버리고 하면 그거는 부정의한 거죠. 부정의한 건 나쁜 것이고 정의로운 것은 좋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부정의도 뭐 관계없고 정의로운 것도 관계없고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 엉망진창이 되면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군대가 훈련을 안 하겠다면 군대가 왜 있어야 되냐 이야기죠. 진짜 여러분들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나는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한미연합훈련하는 미국 장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는 기막힌 사회다. 진짜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회다. 자기들이 독일에도 여러분들 병력을 갖고 있고 일본에도 병력을 갖고 있고 한국에도 병력을 갖고 있는데 군대가 이런 훈련을 안 하기로 작심하는 그런 군대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전 세계에 여러분들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기 때문에 민족성 같은 것이 대부분 다 확연하게 드러날 겁니다. 훈련을 안 하는 겁니다. 훈련을. 기가 찬 기막힌 일인 겁니다. 기막힌. 김여정이 비난한 직후에 한미훈련 절반 연기. 훈련을 안 하겠다면 훈련을 안 하면 주한미군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훈련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것도 갑자기 훈련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적인 약속이든 간에 한 달 두 달 전에 이런 예약을 다 하지 않습니까? 특히 훈련처럼 수많은 이런 병사들이 동원된 이런 몇 달 몇 년 전에 이런 훈련에 다 일정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갑자기 뭐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조선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진짜 여러분들 훈련 빡세게 시키지 않습니까? 미국 군인들은. 그리고 그 훈련을 받는 사람도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군이 훈련을 빡세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첫 한미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 방패연습이 8월 18일 날 시작됩니다. 그런데 작년과 달리 야외 기동훈련 40개 가운데 20여 건을 다음 달로 연기한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예년처럼 북한 위협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북한 김여정의 한미훈련 비난 직후에 훈련 조정을 이재명에게 건의한다고 했는데 그 말대로 된 것입니다. 통일부는 7일 훈련 조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조선 사람들 방식인 겁니다. 훈련을 여러분들 그냥 일주일 앞두고 훈련을 안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점점 조선화돼 가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라. 한미연합훈련을 여러분 상대방 입장에서 몇 달 전에 준비를 해봤겠냐. 그걸 여러분들 일주일 전에 그걸 그냥 무산시킨다. 그게 말이 됩니까? 내 입에서 조선이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한미의 실기동훈련은 양국이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이죠. 오래전입니다. 미국에서는 예약을 하더라도 좀 급하게 예약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사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관공서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훈련이 돌연 연기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진짜 창피한 겁니다. 창피해요. 폭염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신 나간 이야기인 거죠.
북한이 유화 메시지를 보내면 다음 달로 연기된 야외 기동훈련은 아예 없어질지도 모른다. 미국이 지켜야 될 필요가 별로 없는 나라인 겁니다. 제 이야기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미국이 이러면 한국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러면 항상 묻지 않습니까?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인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미국과 같은 우방에게도 그렇고 한국인 스스로에게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선의 원칙에 따라서 정의로운 원칙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여러분들 한참 준비해 왔을 건데 일주일 전에 갑자기 뭡니까 북한 김여정이 요구에 따라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진짜 제가 볼 때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당나라 군대가 되는 겁니다. 군이 훈련을 줄이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사시에 나라를 지킬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나태한 관리로 평시에도 각종 사건사고를 부를 수 있고 한미훈련은 대북 억지력의 근간이고 야외 기동은 연합훈련의 핵심이다. 기동훈련을 중단한 것은 대북 학성이나 준단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미군은 평소 손발을 맞추지 않은 군대와 함께 싸우지 않는다. 지난 2018년 트럼프 김정은의 비핵화 쇼 이후에 한미군은 4년 이상 연대급 이상의 총발 한 발 쏴본 적이 없다. 3대 한미연합훈련인 카리조보, 독수리, 프리덤 가디언 등이 전부 없어졌다. 컴퓨터 게임 같은 도상훈련만 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이 컴퓨터 훈련만 하면 실전에서 혼비백산하다고 우려할 정도다. 미국 사회는 원칙이 분명히 써 있는 겁니다. 특히 군 같은 조직에서는. 겉으로 보면 이런 사회가 대단히 자유분방하고 뭔가 좀 이상하게 느껴질 때도 많지만 이런 관일이나 매사를 여러분들 매뉴얼대로 합니다. 매뉴얼대로. 요령 안 피우고 매뉴얼대로 착하게 여러분들 그 일을 집행하는 것이 미국 사회인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들 완전히 내가 볼 때는 맛이 갔습니다. 군이 이런 훈련을 안 하는 겁니다. 미국이 있어야 될 필요가 하나도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아마 주한미군의 여러분들 고위직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나라가 됐을 겁니다. 이 나라를 보면 한마디로 엉망진창으로 볼 겁니다. 아니 군이 훈련을 안 해? 그럼 한미훈련을 위해서 여러분들 병사들이 그동안 준비해온 것은 뭐가 되는 거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군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온전하겠습니까? 한국의 대법원이 이런 온전하지 않은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한국의 사법부가 온전하지 않다는 걸 봤지 않습니까? 한국의 법조계가 엉망진창인 걸 봤지 않습니까? 한국의 검찰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이런 봤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그냥 딱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군의 외형은 커졌지만 모두 알다시피 내실은 문제투성입니다. 더 이상 글을 쓴 사람이 이야기를 안 하는 한 문장으로 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붉은색으로 줄을 꺼놓은 겁니다.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나도 아는 겁니다. 한국군이 어떤지. 여러분도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어떤지 알지 않습니까? 나도 한국의 대법원이 어떤지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여러분은 한국 국회의원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문제가 뭔지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알지만 이제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군의 외형은 커졌지만 모두 알다시피 내실은 엉망진창입니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군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유사시가 발표하면 여러분들 잘 싸울 수 있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창피한 일이고 너무나 정의롭지 못한 일이고 너무나 황당한 일이고 너무나 여러분들 깝깝한 일인 거죠. 다 여러분들 기본을 지키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군은 훈련하고 대법관들은 양심과 이런 법리에 따라 판결하게 되면 전부 다 여러분들 기본을 다 잊어버렸으니까 나라가 여러분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여러분 경제는 생태계입니다. 경제는 아주 복잡한 네트워크망이기 때문에 깨지기 쉬운 유리잔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정성을 들여서 충격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죠. 막 다루면 그냥 이런 부서져 버린 겁니다. 부서지고 나면 다시 추스르기가 어렵습니다.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사람이 살아온 자세를 반영하고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시야나 안목하고 이런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경제를 거칠게 다루면 안 되는 겁니다. 노란봉투법을 여러분들 강요를 하고 상법을 때리 여러분들 완전히 고쳐가지고 아무도 리스크 위험을 감당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경영자들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으면 누가 돈을 벌 겁니까? 이렇게 거칠게 모든 것을 다 다루는 겁니다. 기가 찬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나라가 망가지게 될지 저는 계산이 안 나옵니다. 계산이.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은 확률의 문제니까 노력을 하더라도 공장에서 여러분들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사사고가 발생 안 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동차 도로에서 아무리 주의를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합니다. 비행기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여러분들 확률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사고를 어떻게 볼 거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사고가 휴먼 에러가 아니더라도 업무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정부가 뭘 추진하고 있는 거 하니까 건설사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면허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거칩니까? 관민 TF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왜 이렇게 인사사고가 발생하는지 국제 기준에 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뭘 고치면 되는지 이렇게 차분하게 성실하게 접근하는 것이 거의 없는 겁니다. 이 나라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차분하게 과학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너무나 익숙지 않은 겁니다. 그냥 전부가 뭡니까 그냥 밀어붙여 가지고 뭐죠 그냥 선전선동이 그냥 일상인 겁니다. 아니 그럼 그 회사를 건설회사가 여러분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문을 닫으면 그 밑에 여러분들 1차 협력업체 2차 업체가 수만 명이 여러분들 일자리를 잃는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사망 때는 면허 취소를 하겠다. 10대 건설사가 다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는 사회로 가는 겁니다. 손가락 빨고 다 살아야 되는 거죠. 상법을 고쳐가지고 누구도 이제 리스크를 이런 감당해가 신사업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정치가 갖고 있는 막강한 위력인 겁니다. 완전히 말아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정치는. 고용노동부는 건설 현장에 사망자가 한 명만 발생하도록 영업정지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당은 산업재해가 3번 발생할 건설사의 면허를 취소한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이것은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건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빈도가 좀 높으면은 냉정하게 원인을 추적해 가지고 원인을 고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제도를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방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고 그것에 맞춰서 뭡니까 하명을 받들어서 급하게 여러분들 면허 취소 제도를 만들고 당이 여러분들 그것을 도우고 그냥 회사하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죄인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미필적 고의한 살인사건이다. 문제를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건설 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아마 이렇게 초강력 정책을 펴는 모양입니다. 지금 타깃이 포스코 ENC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사망자는 5명으로 10대 건설사 가운데 가장 적었다. 뭐 이렇게 10대 건설사 정도 되면 전국에 수백 개 정도의 사업장이 있을 테니까 뭐 이제 그런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사고가 또 터지는 겁니다. 5년간 1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가 4곳이다.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면허를 취소하면 10대 건설회사가 모두 문을 닫아야 될 것이다. 나라와 사회와 경제가 어떻게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스코 ENC의 고용 인원은 임직원 약 6,000명과 도급 파견 용역 등 간접 고용 1만 7천 명을 합쳐서 2만 3천 명이다. 이게 가족까지 더하게 되면 5만 명 이상의 생계가 걸려 있다. 경제가 촘촘한 그런 망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경제를 다룰 때는 진짜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020년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아무리 안전관리를 강화하더라도 산업재해는 처벌만으로 안 되는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원인이 있겠죠. 건설업 자체가 여러분들 위험한 일들이 많으니까 낙마사고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그 원인과 가시를 분석해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짜고처럼 면허를 취소하게 하면 근로자 생계와 협력업체 줄도산, 소액주주와 아파트 계약자 피해 등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할 수가 있다. 제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폄하하자는 것은 아니고 제조업 현장에서도 건설 현장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그거는 사람의 실수나 회사의 여러분들 미비한 점도 있겠지만 업무 자체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업무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대부분 다 안고 가는 그런 불확실한 그런 여정과 같으니까 그러니까 말도 좀 거칠게 하지 말고 좀 다듬어서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거칠게 매사를 다 해가지고 말이 거칠다는 이야기는 생각이 거칠다는 이야기거든요. 생각이 거칠지 않으면 말이 거칠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살자고 하는 거니까 조금 더 말도 좀 다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말이 앞서 나가게 되면은 밑에 사람들은 더 과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한국 문제는 좀 답답하지만 뭐 그래도 한국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으니까. 자, 이제 오늘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국제 뉴스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협상이 진행 중인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측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국만큼 면적을 러시아에 제공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국토의 14%를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 한번 바꿔 생각